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예감하는 지표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미국의 그 ISM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밑에 제가 지금 스크린샷을 제가 떠났어요. 이거거든요. 12월 달에 그 ISM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원래 예상 전망치는 57.7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59.3이었는데, 물론 전망치를 낮췄죠. 그런데, 낮춘 전망치보다도 더 하회한 54.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쭉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어떻게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는 미국 실물 경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거 PMI거든요. 구매관리 지수. 이 기준선을 50을 넘으면 일단 경기가 이전보다 좋다. 이전 사이클보다. 그리고 50보다 나빠지면은 50보다 낮으면 나빠진다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은 무조건 넘겨야 돼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이제 예상하는 지표 중에 신뢰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될 때는 주식시장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좋게 발표가 될 때는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나쁘게 발표될 때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이러한 지수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의 그 2008년 금융위기,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거든요. 35보다도 더 떨어졌었어요. 아주 최저치를 찍을 때, 그때인데, 그때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사이클이죠. 이것이 이제 쭉 상승을 하다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쯤에 위축이 됐다가 다시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도 그렇고 이때부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 직전 상황이 거의 59점 몇이라고 그랬었죠? 59.3. 59.3이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2019년에 이제 50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50을 깨게 되면은 결국 경기 침체가 거의 현실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ISM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이제 발표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발표될 때마다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요 시장들의 그 제조 구매 관리 지수의 흐름인데 재료 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시장 그 노란색은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중국.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로존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유로존은 60을 넘었었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가파르게 떨어지더니 51.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50을 깼죠, 지금. 마지막 지금 12월에 최근에 발표된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49.7로 발표를 하면서 50을 깼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계속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ISM 제조 구매관리 지수가 아닙니다. 그냥 PMI, 전반적인 제조업 그냥 PMI 지수고요. ISM 제조업 지수랑은 이제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56 언저리에 있던 것이 이때가 올 상반기였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그 시기 이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딱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다시 유로존도 크게 떨어지고 중국도 계속 기존부터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처음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만 해도 뭐 미국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영향을 받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헤지는 이제 이러한 지표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기업 신뢰도가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신규 주문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률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들은 생산 요구 사항 증가에 따라 인력수가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낮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HIS 마켓의 최고 경제학자인 크리스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2018년 말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고 보고했고 2019년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줄어들었다. 생산과 주문서는 1년여 동안 가장 낮은 비율로 성장을 했고 전망에 대한 낙관론은 2년여 중에서 가장 암울한 위치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낙관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취약점은 여러 제약들 때문에 생산자들이 적절한 직원을 찾고 충분한 양의 부품들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어려움을 다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또한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고객의 수요 증가 둔화의 징후를 보여주었다. 제조업체들의 그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만이 비용 인상을 그 관세 영향 때문이라고 봤다.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성장세가 이어졌고 공장, 기계 등 투자재에 대한 견실한 성장도 이제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중간재 생산업체들은 2년여 동안 신규 주문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고객사의 재고 정리 증가를 암시했다. 재고 감소로의 변화는 12월 제조업종의 구매 활동이 가장 취약한 1년 반 동안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에 대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게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가장 나빴었던 이 파란색은 2008년 당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흐름을 보였던 거는 2017년.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우리 경기 사이클에서 사실상 최고 사이클을 찍었던 건 2017년입니다.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은. 그리고 뭐 기타 뭐 2016년, 2015년 등 다 이제 이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0입니다. 0.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이너스 24.3이에요. 2018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마이너스 24.3.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그 시티그룹의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가 0 이하로 떨어진 게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 중국의 실망스러운 그 제조 구매 관리 지수, 이게 2019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전망 지수를 더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결국 지난 2008년 이후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9년에도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봐야 되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지난 사이클에서 보면 대략 이런 시기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소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반등이 없을 수도 있겠죠.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다시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반등 이후에 더 큰 하락이 이어지는지 굉장히 2019년 한마디로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표상으로도 보여도 2019년이 조금 우리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을 한번 봤었죠. 저번 미국 시장에 제가 이때 보면서 여기에 지금 저항선이 굉장히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저항을 1차적으로 맞을 걸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결국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았습니다. 기술적인 저항에 이제 맞았고 그리고 이 기술적 저항 쪽에서 이제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이는 이 단기 상승 추세 이것을 결국 깼습니다. 이것을 깼기 때문에 1차 이 반등 1차 반등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1차 반등이 아니라면 저점을 낮추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나온 형태로 봐서는 1차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차 반등이 지금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 조정이 지금 어디서 끝날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 반등에 대한 조정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38점이 기본적인 되돌림까지만 왔어요. 여기까지만 온다면 위로 크게 또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2차 반등을 이어나갈 텐데 그 2차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 고점부터 그 하락 그리고 직전 마디에서의 그 하락 보면은 지금 크게 저항 라인이 있는 곳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이거든요. 두 개가 겹쳐 있는 라인이.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이 1차 반등이 일단 끝났고 이것이 어디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되고 올라올 때 그 BP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정말로 두 번째 반등이 약하다면은 여기서 깊게 조정이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지금 단기 조정이 어디서 끝나고 반등을 이어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이렇게 끝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점을 낮추러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2018년 11월 말부터 이어온 요 하락 마디가 결국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흐름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최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최악이라고 그랬고 일단 우리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 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오래 유지하려면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여기서 어쨌든 반등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흐름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골드를 잠깐 볼게요. 지금 골드와 그 실버의 상승 추세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때 이 라인을 넘으면서 좀 확대를 할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라인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라인을 이제 지지하고 다시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얼추 이제 슬슬 기술적으로는 한번 저항에 부딪힐 그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으로부터 봐도 지금 61.8%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지금 넘은 상태예요. 이것을 지지를 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 이거를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라인 있잖아요. 이 저항선을 이렇게 지지하고 가는 형태, 이 형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골드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고로 이제 실버 차트인데요. 실버 차트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금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 차트 흐름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 차트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 그 선물 시장과 그리고 귀금속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이제 2019년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슈가 저번에 언급해드렸던 USMCA 그 비준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시작이 될 건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제가 자세히 체크를 못 해봤거든요. 며칠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12월 FOMC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과연 연준에서는 그 위원회들이 12월 FOMC 당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록이 나오면은 이것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월요일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